자, 김자리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실까요? 네, 유럽 주요국 증시는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에너지주의 강세에 힘입어 이제 유럽 증시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요. 종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독일의 닥스 지수는 0.31% 올랐습니다. 영국 FTSE 지수는 0.2%, 프랑스 까크 지수는 0.65% 상승했는데요. 이렇게 유럽 증시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인 데에는 먼저 국제 유가부터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5개월 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섹터가 1.4% 오름폭을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그 상승폭이 그리 크지는 않았습니다. 모두 1% 이내의 소폭의 상승에 그쳤는데요. 기술주의 약세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술주의 차익 실현 움직임이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여러 가지 일정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일본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종료됐지만 시장의 충격은 그리 크지는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미국과 영국의 통화정책 회의로 시장은 주목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 FOMC의 점도표 쪽으로 이목은 쏠려 있습니다. CPI와 PPI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이제 올해 금리 인하 횟수가 3회에서 2회로 축소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제 유가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5개월 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시세부터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면요. 0.44% 오른 82.52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 장중 83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만 이후 소폭 밀리면서 현재는 82달러 부근에서 거래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국제 유가가 뚜렷한 상승세를 보인 데에는 우크라이나 분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올 3월 들어서 러시아 원유 시설을 최소 7회 공격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드론 공격을 단행하게 된 건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제 러시아 정제 설비의 7%인 하루 37만 500배럴가량의 원유 처리 시설이 폐쇄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원유 공급 쪽의 리스크는 점점 커지는 상황인데요. 오펙의 2위 산유국인 이라크가 원유 수출을 감소할 것이다 라는 보도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금 가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금 가격은 0.16% 내린 216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합권 수준의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사실 장중에는 2150선까지 무너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낙폭을 어느 정도 만회하면서 전일 종가와 비슷한 수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던 금 가격이 이렇게 최근 한 주 들어서는 확실히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FOMC를 앞두고 이제 금시장에서도 전반적인 관망세가 짙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렇게 유럽 주요국 증시부터 원자재 가격 마감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간밤 뉴욕 증시 어떤 흐름 보였을까요? 예, 3월 FOMC 결과를 앞둔 경기 심리에도 불구하고 대형 IT 업체들의 상승에 힘입어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됐고 지수별로는 다우지수가 0.83%, S&P 500은 0.56, 나스닥은 0.39,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은 0.54%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에서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전망은 감소하고 있지만 최근 강세장이 곧바로 하락장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진 데다 미국 국채금리의 하락이 오늘 시장의 호재로 반영이 된 가운데 AI 반도체 선도업체인 엔비디아가 개장 초에 하락에서 벗어나 1%대의 상승으로 마감되면서 관련 업종을 동반 상승시켰는데요. 어제 개막된 GTC 컨퍼런스를 통해 신제품 칩세트인 블랙웰과 AI 프로그램 구동용 소프트웨어 NIM을 내놓은 엔비디아는 더 이상 반도체 칩 메이커에 머물지 않고 소프트웨어 공급도 병행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올해 2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점도 긍정적이었는데요. 연방 상무부에 따르면 2월 미국 신규 주택 착공 건수는 연율 152만 1000채로 시장 예상치였던 143만 채를 상회했고 선행지수격인 건축 허가 건수도 151만 8천 채로 시장 전망치였던 149만 채를 웃돌았습니다. 오늘 부동산이 보합권에 머무른 반면 그 외에 IT와 에너지, 건설 등 전 업종이 상승했으며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하락한 4.297%, 달러 인덱스가 0.2%가 상승했고 비트코인은 4.3% 하락하면서 가상화폐 전반을 끌어내렸습니다. 올 들어 암호화폐 상품에 약 132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지난 2021년 전체 금액을 넘어섰다는 소식입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지난주 암호화폐 펀드 유입액은 29억 달러로 주간 신기록을 세웠는데요. 올 들어 아직 3개월이 지나지 않았지만 1월에 출시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 열풍으로 유입 자금은 이미 연간 기록을 경신했으며 올해 암호화폐 펀드로 유입된 자금은 지난 2021년 전체 금액인 약 106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시장의 랠리를 이끌고 있다면서 업체별로는 블랙록이 125억 달러로 가장 많은 자금을 유입했으며 피델리티가 680만 달러를 유치했으며 비트코인이 전체 유입 자금의 약 97%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산 운용사 플랭클린 템플턴은 암호화폐가 폭발적인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반감기 이슈가 뉴스의 팔자 재료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이러한 역학관계는 우리를 미지의 영역에 놓이게 할 수 있다면서 공급 충격과 수요 충격이 동시에 발생한 적은 없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규제 당국이 AI 기술을 마케팅에 과장되게 활용하는 이른바 AI 워싱 혐의를 받는 투자 자문사 두 곳에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델피아와 글로벌 프리딕션스 등 투자 자문사 두 곳에 총 4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이 두 회사는 각각 22만 5천 달러와 17만 5천 달러의 벌금을 지급하기로 SEC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AI 워싱은 AI 기술을 보유하거나 활용하지 않는 가운데 마케팅 목적으로 AI 기업인 것처럼 포장해 홍보하는 것을 의미하며 작년부터 AI에 대한 투자 열풍이 불자 미국 규제 당국은 금융회사의 AI 사용 실태를 조사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SEC 측은 델피아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웹사이트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AI와 러닝머신 등을 활용한 차별화된 투자 전략을 세운다고 밝힌 것은 거짓이라고 판단했고 글로벌 프리딕션스는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 등에서 자사 플랫폼이 전문화된 AI 기반의 예측을 제공한다거나 최초의 AI 투자 자문사라는 등 허위 광고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약 20억 달러 규모 공모 발표로 AI 서버 제조업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오늘 8.9% 급락한 910달러 97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220억 달러 규모의 주식 200만 주를 공모해 이에 따라 총 발행 주식은 5,860만 주로 늘어날 것이며 공모 자금은 영업활동 지원에 쓸 예정이라면서 재고 구매, 제조 능력 확대 그리고 R&D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주관사인 골드만삭스는 30일 이내 최대 30만 주를 추가로 인수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하게 됐는데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AI 수혜주로 꼽히면서 올해에만 210%가 넘는 급등세를 보였고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는 AI 서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엔비디아의 상승세를 앞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모기지은행협회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 에너지청의 주간 원유 재고, 그리고 연준의 3월 FOMC의 금리 결정과 성명서가 발표되고 제너럴 밀스를 시작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바이오안테크, 시그넷 주얼러스, 올리스 바겐 아울렛, 위튼 프레셔스 메탈, 킹소프트 클라우드, 파이브 빌로우, 워딩턴 인더스트리즈, KB홈, 스틸케이스, 추이 잉크, 블랙베리 LTD, 그리고 게스 잉크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FOMC에 대한 경계 심리에도 불구하고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어제장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월요일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연출이 됐는데요. 코스피 종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1.1% 내리며 2656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12시 구간에는 2645포인트까지 밀리면서 저점을 형성했는데요. 바로 이 시기가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17년 만에 결정했던 시간입니다. 이에 따라 니케이 지수와 함께 코스피가 동반 약세를 보였고요. 특히 코스피 종목들 중에서는 저 PBR 종목들의 약세가 뚜렷했습니다.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은 0.29% 내리면서 891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하루 만에 하락으로 전환했지만 여전히 890선은 지켜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12시 구간에서 저점을 형성했다가 다만 이후에 낙폭을 빠르게 축소해 나가면서 전일 종가와 비슷한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선물지수 역시 1.1%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장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지수 하락을 견인했습니다. 네, 거래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거래소는 외국인이 2,414억 원, 기관이 7,013억 원 팔아치웠습니다. 반대로 개인 홀로 9천억 원 넘게 팔면서 지수 방어에 나섰지만 결국 코스피 지수는 1%대 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팔았는데요. 외국인은 848억 원, 기관은 1,160억 원 팔아치웠고요. 개인은 2,324억 원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까지 모두 짚어봤습니다. 이렇게 양시장 모두 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뚜렷한 강세를 보인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어제장 하루 동안 움직였던 특징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섹터는 로봇주입니다. 엔비디아 GTC 행사에서 젠슨 황 CEO의 기조연설이 있었습니다. 네, 이 기조연설에서 움직이는 모든 게 로봇이 될 것이라며 로봇 사업 확대에 대한 의지를 밝혔는데요. 거기에 이제 엔젤 로보틱스가 3월 26일에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IPO 기대감이 시장에선 지속되는 모습이었고요. 로봇 관련 종목들 살펴보시면요. RS 오토메이션이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3거래 연속 상승했는데 어제장에서는 20% 넘는 급등세가 나오면서 종가는 19,390원이었습니다. 이 RS 오토메이션의 경우에는 미국 최대 자동화 공급업체인 로크웰 오토메이션이 엔비디아와 산업용 AI 분야 협력에 나섰다는 소식에 크게 올랐는데요. 이 RS 오토메이션이 로크웰과 스마트 팩토리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만 원 선을 재돌파하면서 5%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그 조기 인수설이 부각됐는데요. 오늘 주주총회가 열리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로봇 전문가를 사회이사로 영입할 것이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려왔습니다. 외에도 이제 이레시스 11% 급등 나왔고요. 스맥과 대동기어도 각각 2%, 3% 정도의 강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다음 특징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 섹터는 신재생 관련 종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2030년까지 42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 제공을 결정한 건데요. 또 시중은행은 산업은행과 9조 원 규모 펀드를 조성해 후방 지원에 나선다고 합니다. 관련 종목들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풍력 쪽이 좋았는데요. CN플러스는 29.84% 가격 제한부까지 오르면서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종가는 409원이었습니다. 또 동국산업, 유니슨 같은 종목들도 각각 9%, 1% 올랐고요. 또 그린케미칼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정부가 국가 단위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활용 클러스터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린케미칼은 이제 관련 기술 상용화를 완료해서 탄소 포집주로 엮여있는 종목인데요. 어제장에서는 18% 넘는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마지막 특징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 특징 섹터는 초전도체 종목입니다. 신성 델타테크가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 직접 투자했다라는 소식에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신성 델타테크 보시면 12% 넘게 오르면서 종가는 11만 5천 원에서 형성을 했고요. 외에도 덕성 우성주가 각각 28%, 16% 급등이 나왔습니다. 서남과 모비스는 9%, 1% 정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하루 동안 움직였던 특징 섹터 알아봤습니다. 글로벌 시황 마감 전해드렸습니다.